철강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산업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파도를 잘 타는지가 중요하죠. 오늘은 철강 회사 뉴코를 예로 들어 이 기업이 가진 성장 가능성, 경영진의 리더십, 연구개발과 생산 효율, 판매 조직, 이익 구조, 경쟁 우위, 그리고 직원 문화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뱅가드 약 12.7%, 스테이트팜 약 10.7%, 블랙록 약 8.3%, 스테이트 스트리트 약 5.3%, 버크셔 해서웨이 약 2.9%, 캐피탈 월드 인베스터스 약 1.1%가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뱅가드는 세계 최대 패시브 펀드 운용사로 장기 분산 투자를 중시하며 스테이트팜은 보험업 기반의 안정적 투자 성향을 보입니다. 블랙록은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로 ESG와 장기 자본 배분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인덱스 펀드와 연기금 자금을 관리하는 전통적 기관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가치 투자 회사로 장기 경쟁력에 집중합니다. 캐피탈 월드 인베스터스는 성장성과 질적 요소를 중시하는 액티브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비중을 늘린 이유는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친환경 전환 흐름 속에서 전기로 기반 철강의 경쟁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코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이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반영됩니다. 뉴코는 최근 분기 기준 주당 약 0.54달러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 성향은 대략 25% 내외로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병행하여 장기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자국 제조업 강화와 철강 관세 정책이 강조되었는데, 이런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뉴코 같은 미국 내 철강사는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뉴코는 전기로를 이용해 고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철근, H빔, 형강, 판재 같은 건설 인프라용 기초 재료부터 자동차용 고급 강판, 아연도금 강판, 전기 강판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원래는 원자력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사업이 흔들리자 과감히 철강으로 전환했고, 이때 전기로라는 더 작고 민첩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본사보다는 현장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보고서보다 실행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고철 공급망을 일찍 확보해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원료 조달 능력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고 가격 변동이 심해지지만 뉴코는 자체 네트워크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로 특성상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불황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시 빠르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코의 사업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철근과 H빔 같은 건설 인프라용 기초재료. 둘째, 자동차와 산업에 쓰이는 고급 강판, 아연도금 강판, 전기 강판 같은 고부가 제품. 셋째, 원료 조달과 직접 환원철 같은 친환경 공정 기반의 원자재 가공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기본 인프라용 제품부터 자동차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수요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경기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가 급락은 철강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건설과 자동차 수요가 줄고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으며 인프라 지출 지연과 무역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코는 전기로의 유연한 생산 조절과 고철 공급망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했고 비용 절감과 현금 흐름 방어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른 철강사들이 여전히 고로에 의존할 때 이런 전략을 실행한 점은 뉴코만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신사업 투자도 유지하며 시장 신뢰를 회복했고 경기 반등 시 빠르게 실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뉴코의 CEO는 리온 토팔리안으로 내부에서 성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1990년대 초반 평범한 엔지니어로 입사해 여러 공장 현장을 돌며 경력을 쌓았고 생산 라인의 세세한 문제부터 인력 관리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덕분에 직원과 현장을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경영진으로 성장했고 2020년 CEO에 올랐습니다.
그는 주주와의 신뢰를 중시하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경영자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글래스도어 같은 직원 리뷰 사이트에서는 성과 압박이 크고 철강업계 특성상 근무 환경이 거칠며 이직률이 높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현장 존중 문화는 강점이지만 일부 직원들은 장시간 근무와 워라밸 부족을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뉴코는 본사보다 공장 권한을 크게 두고 불황에도 인력을 해고하기보다 조업을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숙련된 팀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뉴코는 호황기에는 설비 확충과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수요가 높을 때는 신공장 건설이나 최신 전기로 도입을 서둘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 경쟁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략적으로 인수를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방식도 씁니다. 반면 불황기에는 현금을 보존하고 차입을 줄이며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다음 호황기를 대비합니다. 동시에 주주 환원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배당을 유지하고 상황이 허락하면 자사주 매입으로 장기 주주 가치를 높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자본 배분 전략은 무리하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는 철학을 보여줍니다. 단기 실적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미래 성장을 멈추지 않는 태도는 질적 분석 관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장 산업과 함께 움직이고 경영진의 문화는 장기 자산을 보호하며 기술 원가 제품 믹스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사이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황기에는 설비를 줄이고 호황기에는 다시 늘려서 경기 흐름을 잘 타는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꾸준히 관찰할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은 뉴코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EPS가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도 꾸준히 5% 안팎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OE 역시 11%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강한 매수 의견이 많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 몇 분기에서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 인프라 지출 지연이나 건설 자동차 수요 둔화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고 고철 전력 가스 비용 상승도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무역 긴장,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외부 요인도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코라는 회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2024년에 겪었던 실적 악화가 지금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주변에 관심 있을 만한 분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